백원님 대사인 것 같습니다. 대사 한번 읽어봅시다. 몸은 괜찮으세요? 난 먼저 부르실 줄 몰랐는데 어디 아프신 거 아닌가 걱정 많이 했어요. 건강하신 거죠? 아버지 우리 10년 만에 만났어요. 아버지 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그 전에 아버지의 어떤 말이 내 마음에 별로 그렇게 들지 않은 대사였던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내 감정이 좀 달라지겠네요. 그죠? 뭐 이렇게 뭐 일상적인 대사하고 나도 뭐 좀 좋은 얘기를 하려고 왔는데 뭔가 전혀 그렇지 않은 대화로 전환이 되어서 아버지 우리 10년 만에 만났어요. 아버지 10년 만에 요렇게 약간 변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어떻게 하셨어요? 이 좁은 곳에 갇혀 계시면서 아들이 뭐하고 다니는지 다 알고 계시네요는 대사를 좀 들었을 수도 있겠네요. 이 사이에. 그쵸? 아니면은 여기서 무슨 대사를 안 들었다라고 한다면 아버지 우리 10년 만에 만났어요. 아버지 10년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라고 만약에 감정이 이어지는 거라면 그 전에 들었을 거고요. 그죠? 아니면 감시당하고 계시거나 오회장이랑 거래하신 거예요? 그동안 저 아버지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차중령 사건만 쫓았습니다. 근데 다가갔다 생각하면 희미해지고 또다시 다가갔다 생각하면 멀어지고 이제 겨우 끝이 보이는데 겨우 다 도착했는데 이제 와서 그만두라고. 그러니까 그만두라는 얘기를 했겠네요. 그죠? 이게 제 인생이에요. 아버지 이게 제 인생이에요 라고 말을 하려면 네 인생 살아 뭐 이런 얘기를 했으면 좋았겠네. 그죠? 이게 제 인생이에요. 아버지 그만둬. 너 뭐 끝까지 가지도 않을 거잖아. 내진 않으면 끝까지 가지는 마라 뭐 이런 얘기. 아니요 끝까지 갈 겁니다. 그 끝에 아버지가 계신 게 확실하니까요 하는데 궁금하네요. 아버지 그러니까 선생님이 받는 느낌은 이래요. 아버지를 좋아하는 것 같고요. 아버지가 뭔가 약간 감시당하고 계시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버지가 뭔가를 뭐 뒤집어 썼다든지 그래서 그 누명을 벗겨주려고 하는 듯한 약간 그런 아들의 수고 뭐 약간 그렇게 보여지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들어볼까요? 몸은 괜찮으세요? 난 먼저 부르실 줄 몰랐는데 어디 아프신 거 아닌가 걱정 많이 했어요. 건강하신 거죠? 아버지, 아버지! 우리 10년 만에 만났어요, 아버지. 10년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 좁은 곳에 갇혀 계시면서 아들이 뭐하고 다니는지 다 알고 계시네요. 아니면 감시당하고 계시거나 오 회장이랑 거래하신 거예요? 그동안 저 아버지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차중령 사건만 쫓았습니다. 근데 다가갔다 생각하면 희미해지고 또다시 다가갔다 생각하면 멀어지고 이제 겨우 끝이 보이는데 겨우 다 도착했는데 이제 와서 그만두라고요. 이게 제 인생이에요, 아버지. 아니요! 끝까지 갈 겁니다. 그 끝에 아버지가 계신 게 확실하니까요. 네, 한 번 더 들어봅시다. 몸은 괜찮으세요? 난 먼저 부르실 줄 몰랐는데
어디 아프신 거 아닌가 걱정 많이 했어요. 건강하신 거죠? 아버지, 아버지! 우리 10년 만에 만났어요, 아버지. 10년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이 좁은 곳에 갇혀 계시면서 아들이 뭐하고 다닌진 다 알고 계시네요. 아니면 감시당하고 계시거나 오 회장이랑 거래하신 거예요? 그동안 저 아버지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차중령 사건만 쫓았습니다. 근데 다가갔다 생각하면 희미해지고 또다시 다가갔다 생각하면 멀어지고 이제 겨우 끝이 보이는데 겨우 다 도착했는데 이제 와서 그만두라고요. 이게 제 인생이에요, 아버지. 아니요, 끝까지 갈 겁니다. 그 끝에 아버지가 계신 게 확실하니까요. 네, 두 번 들어봤습니다. 자, 코멘트 올려주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직 많이 안 주셨는데 많이 올려주세요. 자, 준영님께서는 대사의 결이 비슷비슷해서 감정이 고조되는 부분이 잘 납득이 가지 않았어요. 이 사람과 상대방이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어서 아쉬운 것 같아요. 라고 주셨네요. 헐리서클님, 감정이 전체적으로 좀 평이한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복잡한 것 같은데 차분한 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감정의 대사의 결이 비슷비슷하다라는 거는 좀 네, 좀 그랬어요. 근데 고조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혹시 가지고 있다면 저는 고조가 더 되면 조금 과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냐면 스타트가 조금 많이 떨어졌으면 좋겠어. 스타트를 좀 떨어뜨리고 약간 이 정도로 올라오면 그 갭이 차이가 조금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처음부터 좀 많이 긴장된 상태로 뭔가 약간 떨림이 처음부터 계속 있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올라가 봤자지. 그래서 이렇게 계속 대사의 결이 비슷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엘리님, 처음부터 분노한 뜻이, 네, 엘리님도 얘기를 하셨어요. 처음부터 분노한 뜻이 감정이 격해져 있는 느낌이 들어서 꼭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대사인데 또 되게 평이하게 그냥 편안하게. 그러니까 마음은 물론 뭐 불편할 수도 있겠지. 10년 만에 만났다라고 하니까. 근데 얘는 그걸 이렇게 티내고 싶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덤덤한 형식을 이어가려고 했으니까 그런 노력들이 조금 더 보여졌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이건 누가 들어도 얘가 약간 긴장 상태였기 때문에 포즈를 길게 쓰신 부분들이 상대방의 대사를 듣고 충분히 감정을 느끼면서 대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근데 나는 조금 더 있었어야 하는 것 같아. 포즈가 좀 너무 짧았던 것 같아. 혜원님, UI 느낌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어이구, 우리 백원님 좋으시겠네요. 근데 아버지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느낌들이 비슷비슷해서 좀 아쉬웠습니다. 의도가 좀 안 느껴진 것 같습니다. 신하군님, 원래 백원님 연기 들으면서 특정 발음 씹힌다는 느낌 많이 받았는데 이번에는 발음 문제는 안 들렸죠. 난 들렸는데 계속 감정이 고조돼 있어서 비슷비슷하게 들렸어. 네. 그죠? 제스데모님, 몰입해서 연기를 하고 있는 게 잘 느껴졌습니다. 듣는 입장으로는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 걸까 싶은 부분도 있었지만 끝까지 갈 겁니다. 같이 의지가 잘 보이는 부분도 들려서 좋게 느껴졌습니다. 또 다가갔다 같이 받침이 좀 덜 발음된 부분은 흐름이 깨져서 아쉬웠습니다. 네, 다가갔다 생각하면 멀어지고 또 다가갔다 생각하면 멀어지고요. 저의 그 다가갔다가 정확하게 들릴 필요성은 없지만 발음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느낌은 들으면 안 되겠죠. 민주, 처음부터 끝까지 대사를 속삭이시면서 하신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감정 전환될 곳에서 좀 더 확실하게 전환됐으면 좋겠어요. 감정이 확 해주셔야 하는 부분들이 감정을 줄랑말랑 확 해줄 수가 없는 장면인 게 지금 여기가 면회를 왔다라고 잡으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소리 지르고 좀 그런 건 좀 너무 과하지 않을까? 그래서 나는 여기서 더 올라가서는 안 될 것 같아. 그럼 너무 좀 오바스럽지 않아?
거기서 막 한다든지 막 감정 고조를 시켜서 막 소리를 지른다든지 뭐 제 인생이에요 아버지 뭐 이런다든지 하면 너무 무슨 연극 무대 같지 않을까? 우주토끼님, 전체적으로 지금 아버지한테 무슨 감정 느끼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체적으로 첫 도입부부터 시작해서 내내 쭉 한 흐름 같아서 아쉽고 이 사람이 그래서 어떤 마음인지 확 와닿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감정이 나눠지는 구간들이 있어 보이거든요. 특히 뒷부분에서 아니면 끝까지 갈 겁니다. 이 구간쯤엔 자기 의지를 좀 확실히 더 보여준다든가. 근데 이거는 생각 아마 했을 거예요. 자기 의지를 확실히 더 보여주려고 아마 백원님이 생각했을 겁니다. 효양님, 저는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좀 잘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처음에 약간 화가 난 건가 싶으면서 중간에 슬픈 감정이 갑자기 강해져서 어떤 상황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평소부터 뭔가 단단히 각오가 돼 있는 것 같은 사명감으로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나에 대한 감정이 정확히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설득이 잘 안 된 것 같아요. 서연님, 들으면서 어떤 상황인지 전반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처음부터 왜 이리 떨면서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고 상대인 아버지한테 왜 이리 매달리는지 저는 어려웠어요. 그리고 계속 반복되는 것 같은 느낌은 지루했어요. 야생화님, 처음부터 끝까지 분위기를 잡고 가고 있구나 느낌 받았는데 그래서인지 그 상황에 살고 있지 않고 준비된 연기를 하고 있다? 에비앙님, 아버지에 대한 화자의 감정이 무엇인지 확실히 느껴지지 않아서 아쉬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아버지에 대한 감정 뭐냐? 무슨 상황인 거냐? 아버지에 대한 감정 잘 이해가 안 된다. 효영님도 얘기를 하셨고요. 그래서 이게 안 보여진 게 맞는 것 같아. 이렇게 많이 지적을 하신다라는 건 아버지에 대한 감정은 분명히 좋은 감정일 겁니다. 백원님도 그렇게 잡으셨고요. 아버지가 지금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있고 나는 이 누명을 벗기고 싶어하는 변호사로 잡으셨는데요. 아버지에 대한 당연히 좋은 감정이겠죠. 10년 만에 만났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아버지가 나를 불렀어요. 면회를 오라고. 내가 뭐 얼마나 사건을 파헤치는 내가 변호사이기도 하지만 내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10년 만에 만났잖아요. 얼마나 그게 가족이잖아요. 가족? 약간 그런 느낌과 아버지에 대한 걱정과 그리고 또 내가 막 밝혀서 아버지를 또 막 이런 걸 버리는 걸 아버지는 모르는 상태에서 뭐 칭찬받으려고 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아버지를 위해서 누명을 벗겨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금 아버지랑 좀 더 살갑고 싶다? 약간 이런 느낌? 이 앞부분에서 살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너무 긴장 상태로 시작을 해서 그런 게 더 드러나지 않았던 것 같아. 강글라스님, 아버지가 억울한 일을 당하신 건지 아니면 아버지가 나쁜 일을 하신 건지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거는 분명하게 정확하게 보여질 수 있죠. 왜냐면 아버지가 나쁜 일을 하신 거라면 반감이 들어갈 거고 아버지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호감이 들어갈 겁니다. 근데 그게 처음부터 그냥 긴장 상태. 나는 두렵다. 뭐 나는 약간 긴장했다. 오랜만에 만났다. 뭐 약간 이것만 보여지니까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그래서 더 안 드러났던 것 같아요. 10년을 인생을 걸고 파헤쳐온 일이라는 게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하연이, 앞부분은 담담하게 시작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발음이 더 잘 그러니까 담담하게 시작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좀 많이 나왔지만 우리 백원님이 담담하지가 않을 텐데 어떻게 담담하냐, 나는 긴장을 할 것 같다 라고 분명히 백원님이 얘기를 할 것 같거든. 나한테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면 저는 담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이렇게 연기를 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할 것 같거든. 그렇지, 10년 만에 감옥에 있는 아버지를 만나러 갔는데 어떻게 담담하겠어. 그렇지만 담담하려고 하는 의지들은 난 보여지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뭐 불안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게 컨트롤을 할 수 있는 수위에 들어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아버지도 다 알겠으니까 아버지도 다 너 이렇게 떨고 있냐 이럴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약간 우리 백원님의 본질적인 문제로 파헤쳐 본다면 본인에게 좀 더 치중했다. 그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자, 감사합니다. 자, 제가 들은 의견은 이렇습니다. 첫 대사가 떨리면서 시작했는데 굳이 왜 떨을까? 우리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랑 일맥상통한 얘기예요. 굳이 그렇게 떨릴 필요 없을 것 같다. 너무 긴장 상태가 너무 도드라지게 나타난다. 몸 괜찮으세요? 난 먼저 부르실 줄 몰랐는데 어디 아프신 거는 아닌가 걱정 많이 했어요. 건강하신 거죠? 네, 여기까지는 좀 이렇게 좀 최대한 좀 릴렉스 하려는 의지가 좀 드러나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듣는 부분,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부분이 좀 너무 짧았던 것 같아요. 좀 더 퍼즈가 좀 더 길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제 인생이에요는 나는 되게 멋진 대사인 것 같아요. 이 전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은 아마요 끝까지 갈 겁니다. 그 끝에 아버지가 계신 게 확실하니까 여기에 엔딩이기도 하고 해서 느낌을 많이 줄 것 같은데 나는 제일 멋있는 대사를 여기서 굳이 고르라고 한다면 이게 제 인생이에요거든. 이게 제 인생이에요라는 말은 네 인생 살아라고 했을 것 같아요. 우리 백원님도 그렇게 잡으셨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제 인생이에요 이러면서 이게 방점이 딱 들어가면서 여기서 뭔가 정확하게 탁 임팩트 있는 한 부분을 딱 가져가면 꽤 괜찮을 것 같거든. 근데 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아서 요 마지막 부분 조금 아쉽고요. 자, 나머지 얘기들은 조금 하고 싶은 얘기가 너무 많은데 너무 길지 않게 제가 조절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들으면서 얘기합시다. 몸은 괜찮으세요? 네, 너무 떨림이 너무 느껴져요. 난 먼저 부르실 줄 몰랐는데. 이거 또 뭐, 네가 죽어가는 것 같아. 어디 아프신 거 아닌가 걱정 많이 했어요. 왜 이렇게 떠는 거야? 왜 이렇게 떠는 거야? 자, 난 먼저 부르실 줄 몰랐는데 하고 나눠지고 어디 아프신 거 아닌가 걱정 많이 했어요. 이렇게 이 사이에 퍼즈가 들어가는데 여기 불필요해 보입니다. 난 먼저 부르실 줄 몰랐는데가 왜 몸은 괜찮으세요에 붙어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난 먼저 부르실 줄 몰랐는데 불러서 어디 아프신 건 아닌가 걱정 많이 했다. 이 얘기 아니야? 근데 난 이게 이 두 문장 사실 붙어 있어야 되는 대사죠. 근데 여기서 이렇게 감정의 선이 끊어진다라는 거 잘못하신 것 같고요. 건강하신 거죠? 이거는 약간 진심이 더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 걱정이 좀 됐었으면 좋겠어. 왜 10년 만에 갑자기 나를 부르니까 왜 부르지? 걱정이 되겠지. 혹시 몸이 아프신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을 나는 분명히 했을 것 같거든. 그래서 봤으니까 이제 몸이 그렇게 아파 보이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제 안심이 좀 된 상태로 몸 괜찮으세요? 난 먼저 부르실 줄 몰랐는데 어디 아프신 건 아닌가? 불러서 어딘 아프신 건 아닌가 걱정 많이 했어요. 건강하신 거죠? 요 부분 좀 더 약간 친밀한 조금 더 친밀한 듯한 느낌이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버지. 아버지! 자, 요 부분은 계획된 느낌이 조금 나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물론 여러분들 하고 들어오는 상태에서 계획된 티를 안 내는 게 참 중요하고 어려운 문제죠. 나는 앞부분을 좀 더 친근하게 갔다면 나는 아버지와 좋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거예요. 10년 전에 당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내가 그것을 파헤치고 싶습니다. 굳이 얘가 이런 얘기를 하려고 간 건 아니었을 것 같아. 10년 만에 만나서 그동안 있었던 일들, 아버지에 대한 무슨 많은 이야기를 그냥 뭐 사건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나누고 좋은 관계를 맺고 싶지 않았을까? 이 아들의 입장에서 약간 그런 생각인데 아버지가 딱 하는 소리가 뭐 사건 그만 파헤쳐라. 너 뭐 하는지 다 알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마음 실망감이 들겠죠. 그건 절대 계획된 게 아니겠죠. 나는 좋게 아버지랑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 말에 대한 실망을 내가 했다라는 게 느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계획대로 그걸 뭐 슬픔을 고조시키는 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실망했다라는 것이 청자에게 느껴지는 것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0년 만에 만났어요, 아버지. 10년 만에. 자, 여기는 조금 어렵긴 한데 더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 10년 만에 만났어요, 아버지. 10년 만에 붙어 있어야 돼. 아버지 10년 만에 하면서 약간 뜨는데요, 막아요. 아주 미세하게 뜨지만 안 떠야 되는 부분이에요. 아버지. 아버지! 우리 10년 만에 만났어요, 아버지. 10년 만에. 아버지 10년 만에 하면서 약간 1초 뜨죠. 안 뜨는 게 훨씬 좋아요. 왜냐면 안 뜰 거니까. 얘라면 10년 만에가 왜 독단적으로 존재를 하냔 말이야. 우리 10년 만에 만났어요, 아버지. 10년 만에. 아버지는 대사가 아니야. 아버지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블라블라잖아. 여기서의 아버지를 잘 전달할 필요가 전혀 없잖아요. 우리 10년 만에 만났어요, 아버지. 10년 만에요. 이 얘기잖아요. 그죠? 어떻게 하셨어요? 자, 여기서는요.
이렇게 치면요, 아버지가 이 사이에 무슨 말을 한 것 같아요. 선생님도 처음에 들을 때 그랬고요. 근데 우리 백원님의 분석표를 보니까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 이 사이에 어떤 말을 안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아버지 하기 전에 들은 말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방점이 찍힐 것 같아? 뭐 우리 10년 만에 만났어요, 아버지. 10년 만에. 어떻게 아셨어요? 그 당신이 지금 말한 그거 어떻게 알았냐? 어떻게 방점 찍힐 것 같아? 근데 여기서 어떻게 아셨어요? 뭐 이렇게 스무스하게 연기하는 게 약간 로미오 줄리엣 로미오 같아. 약간 연기하는 것 같고. 어떻게 알아? 그 사실은 대체 어떻게 알았냐? 이 얘기잖아. 민주가 우리 선생님 뜬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했는데 뜬다라는 건 막아 뜬다라는 건데요. 뭐 쉽게 말하면 퍼즈가 있다. 퍼즈가 좀 불필요한 퍼즈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퍼즈가 존재하면 안 되는 부분에서 퍼즈가 약간 존재를 하면서 약간 감정 상태가 조금 어색하게 들려진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계속 들읍시다. 이 좁은 곳에 갇혀 계시면서 아들이 뭐하고 다니는지는 다 알고 계시네요. 자, 비아냥이죠. 아니면 감시당하고 계시거나. 자, 아들이 뭐하고 다 알고 계시네요. 어떻게 아셨어요? 이 얘기를 하려는 거 아니죠. 쫙쭉 읽어보시니까 얘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버지가 그 다 아는 거는 오 회장이랑 거래한 거죠. 아버지 지금 감시당하고 있죠. 이걸 다 지금 생각하고 지금 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부터. 어떻게 하셨는지 내가 궁금해서 묻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왜 알고 있는지를 나는 아는 것 같으네요. 이미 오 회장한테서 협박을 받았구나. 이런 식으로 나는 이미 아는 것 같네요. 그런데 여기에 왜 이렇게 막아 떠요? 그냥 쭉쭉쭉쭉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셨어요? 이 좁은 곳에 갇혀 계시면서 아들이 뭐하고 다니는지 다 알고 계시네요? 아니면은 감시당하고 계시거나. 그러니까 너는 감시당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한 거죠. 오 회장이랑 거래하신 거예요? 쓱 가야 되는 거죠.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안다면 이 느낌이랑 좀 다르게 나올 것 같아요. 오 회장이랑 거래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쭉 가야 되는 거죠. 반감의 느낌으로요. 그 다음 슬래시죠. 그동안 저 아버지한테 다가가기 위해서 차중령 사건만 쫓았습니다. 근데 다가갔다 생각하면 희미해지고 또다시 다가갔다 생각하면 멀어지고 이제 겨우 끝이 보이는데 겨우. 자, 여기는 조금 더 붙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의 단락 부분은 조금 더 같은 느낌으로 좀 갔으면 좋겠어요. 굳이 거기에 그렇게 퍼즈가 많이 들어가면서 막아 뜰 필요성이 좀 없어 보이거든요. 다가갔다 생각하면 희미해지고 또다시 다가갔다 생각하면 멀어지고 그 과정이 너무 힘들어다.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다가가고 희미해지고 다가가면 멀어졌는데 이제는 끝이 보인다. 이 얘기거든요. 겨우 다 도착했는데 왜 그만 들어가냐. 이게 포커스죠. 그래서 여기서 에너지 가져갈 필요 없어요. 다가갔다 생각하면 희미해지고 또다시 다가갔다 생각하면 멀어지고를 말할 필요 없어요. 거기서 설명할 필요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다가갔다 생각하면 희미해지고 또다시 다가갔다 생각하면 멀어졌던 그 과정을 설명할 필요 없다고요. 다가갔다 생각하면 멀어지고 이제 겨우 끝이 보이는데 겨우 다 도착했는데 이제 와서 그만 들어. 이 얘기를 하려고 꺼낸 얘기예요. 그럼 처음부터 나의 머릿속은 무슨 얘기를 할지 알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부분에서만 포커스가 주어지면 되는 거죠. 다 도착했는데 이제 와서 그만두라고요. 이게 제 인생이에요, 아버지. 이 부분은 포커스 딱 정확하게 찍어줘요. 이제 와서 그만두라고요? 이게 제 인생이에요, 아버지! 하면서 딱 해줄 것 같아. 꼭 그럴 것만 같아. 선생님이 이 그림을 못 봤지만 이게 드라마든 영화든 라디오 드라마든 꼭 그랬을 것만 같아. 그걸 원하고 쓴 글인 것 같아, 작가가. 여기서 이게 제 인생이에요, 아버지 하면서 분위기 잡지 않을 것 같아. 아니요. 끝까지 갈 겁니다. 그 끝에 아버지가 계신 게 확실하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좀 더 단호하게 끝날 것 같아. 그냥 느낌이 그래. 이게 제 인생이에요, 아버지가. 내 생각에는 이 전체 단문 중에서 가장 큰 볼륨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버지가 그만둬. 끝까지 가겠다라는 거야? 당장 때려쳐. 아버지랑 더 이상 대화해서 내가 원하는 흐름으로 이어지지 않겠구나. 이제 그만해야겠구나. 단호하게 마음 먹고 아니요. 끝까지 갈 겁니다. 그 끝에 아버지가 계신 게 확실하니까요. 하고 탁 돌아설 것 같아. 약간 그 그림을 원하는 대사인 것 같거든. 그러면 되게 그림이 좋게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이 아이가 아버지에게 좋은 대화를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못했고 거기에 대한 속상함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버지의 누명을 밝히겠어요 하면서 딱 끝나는 약간 그런 느낌이야. 약간 조금 지금은 비운의 사나이 같은 느낌이 났어. 그래서 좀 그게 아쉬워. 비운이 굳이 그렇게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 슬픈 사람 비운의 사나이일 수 있겠지만 그게 전면으로 내세워지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냥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구나. 뭐 약간 그런 느낌이면 될 것 같아. 감정에 그렇게 치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면서 나의 슬픔을 보여주겠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나의 고통을 보여주겠다. 이런 목적으로 대사 칠 일 별로 없어요. 그냥 막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슬픔이 나오는 거고, 그냥 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분노도 하고 뭐 이러는 거지. 나의 분노를 보여주겠어 이러면서 하는 거 연기할 때밖에 없어. 똥연기, 발연기 할 때밖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사는 분명히 슬픔이 보여져야 되는 대사이긴 하지만 거기에 포커스 맞추면 망해요. 응?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얘는 그럴 의지 없어요. 얘는 슬픔을 아버지한테 보여줄 의지가 없다고요. 여러분들만 있어요. 응? 얘는 무엇을 하고 싶을까? 얘는 무슨 생각을 하고서 이 대사를 치는 걸까? 응? 여러분들도 딱 그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아버지랑 좋게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나를 받아주지 않는 거, 아버지가 이용당하는 거, 무엇을 때문에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때 많이 속상하겠지. 난 그냥 속상하면 되고 속상함을 보여줄 필요는 없고 그렇게 보여지네요.